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82쪽 지난번에 했고, 세제곱근은 사실상 뭐 2학년 때 배우면 되니까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 84쪽 다 아는 얘기, 어? 그 루트 계산할 줄 아는 건데, 여기도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같이 관련해서 84쪽에 몇 개만 좀 표시만 해놓고 넘어갈 거야. 84쪽에 2번을 보시면 2번에 루트 a제곱 b가 a 루트 b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요것도 ab가 양수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a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고, a가 양수인지 모를 때는 a의 부호를 모를 때는 a의 부호를 모를 때는 a제곱 b의 루트를 a 절대값 루트 b 이렇게 루트 밖으로 빠져나갈 때 그냥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 a가 나와야 된다. 이거 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책에는 그냥 양수일 때의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좀 헷갈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일반적으로 써놓은 거니까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자, 85쪽에 보기 5번 중학교 때 배운 거죠? 보기 5번 중학교 때 배운 거고, 그래서 유리화하는 거 할 줄 알지? 자,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자, 86쪽에 이제 네모 7번 있는데, 86쪽에 네모 7번. 그 앞에 건 다 아는 거고, 이거 썼지? 자, 이중근호라고 있는데, 이중근호는 이제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없어졌어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안 배워도 되는 거긴 한데, 이거를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좀 여러모로 도움이 돼서, 한번 책에 있는 거 정도만 연습을 좀 해봅시다. 할래 말래? 해볼까? 자, 이중근호는 구조가 뭐냐면, 루트 안에 루트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루트 안에 p 플러스 q 루트 r이라는 제곱근 무리수가 있는데, 그 무리수의 바깥에 루트가 하나 크게 더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식이 되면 보통 풀리냐면, p라는 부분이 이렇게 a 더하기 b이고, 이 안에 있는 루트가 a 곱하기 b를 루트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에 2배가 되어 있는 루트는, 이렇게 생긴 이중근호는 여기 있는 a가 루트 a의 제곱이고, 여기 있는 b가 루트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를 루트 안에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가로제곱, 완전제곱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알아들은 거야? 그냥 대답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자, 여기가 a 더하기 b고 여기가 a 곱하기 b인데, 루트 ab는 루트 a와 루트 b의 곱이잖아. 그지? a는 루트 a의 제곱이고 b는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에 더하기 둘이 곱한 거에 2배니까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요거를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제곱의 루트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절대값으로 풀리잖아. 절대값으로 풀리잖아. 알아 몰라? 알죠? 근데 루트 a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죠. 루트 a는 양수죠. 앞에 부호가 없으면 양의 제곱근이에요. 루트 a는 양수예요. 루트 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지. 그 양수는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절대값이 의미가 없잖아. 그냥 그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생긴 이중근호가 요렇게 풀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루트 5 더하기 2 루트 6이잖아? 5 더하기 2 루트 6이면 2 더하기 3이 5고 2 곱하기 3이 6이잖아? 그러니까 요 5 더하기 2 루트 6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2 루트 6으로 볼 수 있는데 맞니? 근데 2를 루트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3을 루트 3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6은 루트 2와 루트 3의 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가로제곱이라고 완전제곱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5 더하기 2 루트 6의 바깥 루트는 그냥 루트가 풀려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거든. 자, 선생님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교과서에 없어. 교과서에 없는 이유가 안 배워도 돼서가 아니라 이제 이중근호 푸는 걸 가르치지 말자는 거야. 어? 근데 이중근호를 푸는 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걸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행 교과과정에서 이제 교과서에 맞는 그 문제를 출제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풀이를 하다 보면 답이 당연히 잘 나오고 그렇게 하면 너무 다행인데 사람마다 풀이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풀다 보면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계산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패턴이긴 하거든. 루트가 있었는데 제곱해서 그 루트가 나온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x제곱이 5 더하기 2 루트 6 이렇게 계산하다가 중간에 과정상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x는 하고 쓸 수 있어야 되잖아. 제곱해서 5 더하기 2 루트 6이면 x는 뭐야? 당연히 5 더하기 2 루트 6의 제곱근이겠지?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쓰고 끝내면 안 되는 거다 이거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냐 하면 원래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저게 중간에 안 나오게끔 잘 냈는데 내가 이상하게 풀다 보니까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 5 더하기 2 루트 6의 루트를 씌우는 거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3으로 풀린다는 거 정도를 알고 있는 건 도움이 된다 실제로. 선생님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중근호를 푸는 원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게 원리거든. 이해되고 있니? 자, 그래서 요거를 몇 개만 연습을 해볼게. 그냥 배우지 않는 거다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건데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가볍게. 그냥 우리가 교양으로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그냥 하자는 거고. 정석의 이제 내용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정석 말고는 그러니까 대중적인 문제집에는 없어요. 그냥 이거 좀 참고 삼아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뭐 심화 문제집에서 가끔 내용이 소개되긴 하는데 전부 다 교육과정 외 교과서에 없음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거든. 자, 아무튼 근데 이 기왕 있는 거니까 한번 보자고. 자, 이제 5 더하기 2 루트 이렇게 풀린 것처럼 비슷한 건데 5 빼기 2 루트 6도 풀 수 있거든. 자, 5 빼기 2 루트 마찬가지. 5는 2 더하기 3인 거고. 그지? 이 루트 6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인 거거든. 맞아? 그 요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루트 안에서 루트 2 빼기 루트 3의 가로 제곱 요렇게 바뀌겠지? 자, 근데 제곱의 루트는 항상 절대값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절대값은 뜻이 뭐라고? 그치,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거리인데 두 수를 빼가지고 절대값을 하면 의미가 두 수의 차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게 돼 있어. 맞죠? 루트 2가 커요? 루트 3이 커요? 루트 3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루트 3 빼기 루트 2로 나와야 제대로 풀이가 돼. 이거 루트 2 빼기 루트 3이다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중근을 풀 때 요령은 항상 큰 걸 먼저 쓰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일관적으로 사실은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설명하느라 썼지만 습관적으로 3, 2, 6 더해서 5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2 3, 2, 6 더해서 5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순서로 쓰는 습관이 실수를 좀 줄이는 습관이다.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 자, 이중근호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구조가 뭐냐? 인수분해랑 요령은 비슷하거든. 여기가 곱하기, 맞아? 여기가 더하기, 맞아? 그리고 나면 요 근호 안에 있는 애를 이렇게 가로의 제곱, 이 완전 제곱식으로 풀면서 이 루트랑 제곱을 없애는 절대값을 쓰겠다는 게 원리거든. 그래서 반드시 안에 있는 루트 앞에 2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 제곱식 되지. 2개 곱해서 2배 한 게 가운데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가 2가 있어야 되고 숫자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풀어보는 얘들을 보면 2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2가 있을 땐 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한 지금 거기 보기 문제 있는 거 6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그 6개를 풀면서 한번 관찰을 잘 해보자 이거야.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1번. 보기 6번에 1번. 루트 10 더하기 2루트 21. 자, 얘는 이제 루트 안에 루트가 또 있고 그 루트 앞에 2가 있잖아. 맞죠? 그런 경우는 그냥 곱해서 이거 더해서 이거 되는 걸 찾아. 이게 3 더하기 7이지? 얘가 3 곱하기 7이지? 그러면 루트 7 더하기 루트 3의 가로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루트 7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더하기일 때는 고민할 일이 없는 게 다 양수라서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풀리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중근호에서 안에 체크할 게 여기 2가 있네 하면서 곱해서 요거 더해서 이거. 인수분해랑 똑같거든. 3, 7에 21 더하면 10.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자, 근데 2번 볼게요. 2번은 루트 안에 7 더하기 4루트 3이 있어. 아까 이중근호는 안에 있는 근호 앞에 숫자가 몇이 있어야 된다고? 2가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 몇이 있어? 4가 있잖아. 그러면 이 애를 2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2만 남기고. 그러면 4가 2는 4니까 2만 남기고 2가 안으로 들어가면 몇을 곱하면 되니? 자, 루트 안으로. 자, 4루트 3을 2루트 몇이라고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 안에 뭐가 곱해지면 되냐고. 4가 곱해지면 되죠? 2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얘가 2 곱하기 2인데 요 2가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제곱이 돼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2가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면 4가 되니까 여기가 2루트 12로 바뀝니다. 맞죠? 자, 우리가 루트 12를 거꾸로 2루트 3으로 빼는 건 많이 해봤잖아. 맞죠? 루트 12가 2루트 3이다 많이 해봤잖아. 이제 2루트 3이 루트 10이다도 해볼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4루트 3을 2루트 10이라고 바꿀 수 있거든. 근데 2루트 12가 되면 얘가 3, 4, 12. 얘가 3 더하기 4가 7이잖아. 3, 4, 12. 3 더하기 4.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루트 3이 돼. 그래서 루트 4 더하기 루트 3이 돼. 근데 루트 4는 완전 제곱수니까 2라고 풀리겠지? 자, 요렇게. 2 더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제대로 풀었나 궁금해? 제대로 풀었나 궁금하면 얘 제곱해보고 얘도 제곱해보면 됩니다.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곱하면 요 안에 있는 수가 그냥 나오는 거야. 7 더하기 4루트 3. 맞지? 얘 제곱해볼까? 얘 제곱하면 4 더하기
4루트 3 더하기 3, 7 더하기 4루트 3 나오네, 맞지? 그래서 이중근호를 풀면 이렇게 풀린다는 거야. 확인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자, 요게 이제 2가 없을 때 2를 만드는 방법인데 지금처럼 짝수가 앞에 루트 앞에 짝수가 붙어 있는 경우는 얘를 이렇게 2만 남기고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간단하거든. 맞아? 자, 이제 3번. 3번은 루트 자, 5 빼기 루트 24. 여기 루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2가 있어야 되지. 근데 2가 없잖아. 그 2가 어디서 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에 보니까 얘가 6, 4, 24야. 그지? 그럼 4가 밖으로 나오면 2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루트 5 빼기 2 루트 6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건 됐지, 그지? 2가 나오는 것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지?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는 곱해서 이거, 더해서 이거, 이렇게 곱해서 이거 한 다음에 여기서 둘 중에 어디가 마이너스 뭐 이런 걸 하지만 이중근호 풀 때는 무조건 더하기로 하는 거야.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걸 찾는 거거든? 그러면 3 곱하기 2가 6이고 3 더하기 2가 5잖아요. 맞죠? 요 빼기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루트 3하고 루트 2로 계산하는 건데 요 루트 3하고 루트 2의 사이에가 마이너스인 완전제곱식이다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이해되지? 자, 그래서 가운데가 빼기인 경우에는 두 근호 무리수의 빼기로 풀립니다. 이중근호가. 그래서 루트 3 빼기 루트 2라고 풀면 돼요. 루트 2 빼기 루트 3이 아니라 항상 큰 거 빼기 작은 걸로 풀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 여기가 양수잖아, 그지? 여기가 양수니까 마지막이 양수로 풀려야 돼. 자, 내가 빼기일 때는 여기가 빼기로, 여기가 더하기일 때는 더하기로 풀린다. 이런 정도가 일단 요령일 것 같아. 어렵니? 그냥 괜찮은 것 같잖아, 그지? 좀 풀어보면 되고 선생님 그냥 얘기하는 거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고 복습해보고 받아들여지면 그냥 그렇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한 번만 해보고 까먹으라 괜찮아요?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고 시험 볼 때도 저것 때문에 시험 문제를 틀리게 되는 문제를 내면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야. 나 말고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내면 안 되거든 원래. 가르치지도 말고 시험도 내지 마라가 원칙이야.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근호는 그 이중근호를 풀 줄 안다 모른다 때문에가 크리티컬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냐에 따라서 충분히 중간 과정상 만날 수 있으니까 참고 삼아 하자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냥 지금 한번 해보고 그냥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 됩니다. 지금 너무 막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제 하게 될 게 이제 제곱근 빨리 넘어가고 복소수를 오늘 맛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4번 볼게요. 4번 루트 4 빼기 루트 15 여기에 이제 사실은 그 시험 대비할 때 많이 시험이 나오던 파트야. 요거 이중근호 하나만도 사실은. 근데 글쎄 뭐 왜 하지 말라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못해. 예. 생각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어렵대. 그래서 뺐대. 뭐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그렇대. 그러니까 너네도 수학하기 싫으면 계속 어렵다 그래. 알겠지? 청와대 그 국민청원 올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올려. 그럼 점점 쉬워질 거니까. 그래도 교과에서 바뀌면 어차피 저희는 어려운 거 해야 되지. 그냥 하는 소리야. 너네가 올려봐야 소용이 없지. 더 어렵게. 너네 졸업할 때까지 그냥 하는 거니까. 지금 너네들 고1 올라가면 고3 때 지금 수능 보는 거 정해져 있는 거야. 알고 있지? 바뀌면 너네 밑에 학년부터 바뀌는 거야. 또 바뀌면. 또 바뀌겠니 근데? 그 왜 자꾸 바꾸는 걸까? 시대가 바뀌는. 그러니까 아니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입시는 100년 동안 똑같아야 돼요. 계속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 선생님 생각해보면 선생님 수능 본 이후 선생님이 수능 거의 첫 세대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뀔 때 선생님이 대학 간 거거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능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알아? 진짜 말도 안 돼. 20년 동안 시험이 6번, 7번 바뀌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의 2, 3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는 얘긴데. 자, 아무튼. 자, 똑같은 건데 여기 2가 없네. 2를 만들어야 되겠네. 준여봐. 이 2 어디서 갖고 올까? 아까는 요 안에 있어서 안에서 뺐잖아요. 아까 여기 안에서 뺐잖아요. 여기 안에서. 근데 요 15는 2의 배수가 아니죠? 2의 배수가 아니면 2를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의 배수여도 안 되지. 4의 배수여야 2가 나오잖아. 아니면 얘 앞에 얘처럼 붙어 있든가 그럼 안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없을 때는 루트를 크게 쓰고 2를 일부러 나눠서 8 빼기 2 루트 15 이렇게 갑니다. 좀 무식하지만 이 루트를 크게 씌우고 분수를 가면 분수는 루트분의 루트 이렇게 따로따로 루트를 씌울 수 있어. 이해되니? 자, 그럼 앞에 2가 생겼고요. 3, 5, 15 더해서 8 되잖아. 그래서 루트 2분의 여기가 루트 5 빼기 루트 3. 자, 이렇게 바뀌어. 3, 5, 15 더해서 8. 그지?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고 큰 거 작은 거 뺀다야, 요령이. 맞아?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되겠지? 밑에 루트 2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요. 그러면은 2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괜찮니? 네. 여기 이제 이중분호를 푸는 방법이에요. 괜찮아? 네. 네. 그랬어요. 여기 이제 4번까지 했고, 자, 5번. 5번 해볼게요. 루트 12 더하기 3루트 12. 이렇게 됐네. 자, 밖에 3이 곱해져 있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안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숫자 중에 2가 나올 수 있으면 내보내자고. 그러면은 루트하고 12 더하기 여기 2가 나오고, 그 얘가 2가 나오면 3으로 바뀌고, 이 3이 안으로 들어가면 9로 바뀌겠지? 맞아? 그럼 3, 9, 27 더하면 10이 되니까 루트 9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해서 3 더하기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6번도 마찬가지. 6번 마찬가지. 루트 7 마이너스 3 루트 5인데 이거는 끄집어낼 게 없잖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안에 9가 들어가서 5, 9, 45 한 다음에 아까처럼 2로 나눠버리죠. 그러니까 14 빼기 2 루트 45.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5, 9, 45고 더하면 14니까 루트 2분의 루트 9 빼기 루트 5가 되는데 맞지? 그러면은 루트 2분의 3 빼기 루트 5가 되면서 분자분모 유리화 하시면 2분의 3루트 2 빼기 루트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야. 괜찮지? 뭐 요런 게 이제 이중근호고 뭐 그냥 가볍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면 돼. 자, 88쪽. 잘 듣고 있어? 네. 어려운 사람. 아직까지는 없어요. 민경아. 김민경 씨? 할만 하셔요? 알겠죠? 자, 88쪽에 지금 여기 계산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2학기 때 배우는 수하에서 무리식과 무리함수 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는 거니까 뭐 너무 복잡한 건 하지 말고 이제 센에 있는 거 위주로 좀 계산 한번 연습해보고 풀 거고 아마 이제 지금 실수 단원 자체가 교과서에 수상에 없어. 이 단원 자체가. 그래서 계산 연습은 따로 선생님이 그냥 따로 줄 거고 자, 89쪽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 루트 3 더하기 루트 2라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나오면 당연히 더해보고 곱해보고 빼보고 해가지고 간단한 무리수들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대칭식 변형하는 곱셈공식 변형 문제로 푸는 거야. 자, 90쪽. 또 중학교 때 배운 거고요. 그죠? 일단 91쪽은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복습하면서 풀어보면 되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되고요. 92, 93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읽어보고 풀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6쪽부터 할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오늘 해야 될 내용이야. 이제 96쪽을 보시고 여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정도가 낫겠다. 하면 되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원래는 자연수라는 애가 있었어. 이 자연수만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원래 이런 걸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 그지?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자연수 빼기 자연수가 자연수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제 자연수 빼기 자연수의 결과물을 다 가지고 있는 수를 약속을 해서 조금 수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요. 그 수를 정수라고 불렀지? 맞아? 근데 정수 그러면 정수 빼기 정수가 나와서 해결이 된 줄 알았더니 정수 나누기 정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리수다라는 수의 범위를 만들었어. 이해돼? 그 유리수가 정수 나누기 정수로 표현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루트 2처럼 정수분의 정수가 안 되는 수들도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되지. 그걸 무리수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래서 제곱근들이나 아니면 파이 같은 수들이 다 무리수였어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는 수의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가 수 전체라고 했어. 이게 모든 수야. 그래서 이 수 안에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 걸로 약속을 했었어. 그래서 2차 방정식 같은 거 풀다가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면 이거는 해가 없다 이랬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x제곱이 2가 나오면 제곱근을 정의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풀었는데 x제곱이 3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풀었는데 x제곱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풀어왔으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2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참 좋겠잖아.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가 우리가 여지껏 다루던 수들 안에 없었던 거예요. 맞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왜 없지? 우리는 실수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수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수와 작은 수로 나눠지는데 0보다 큰 수를 플러스라고 하고 0보다 작은 수를 마이너스라고 보통 부호를 붙이잖아요. 근데 곱하기의 특징상 제곱은 똑같은 수를 2번 곱하는 건데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곱해서 똑같은 수를 2번 곱하면 부호가 같은 수인데 부호 같은 수를 2번 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수 중에는 그런 수가 없으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가 없다고 우기고 살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수학이란 게 그렇잖아. 여지껏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곱하면 2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제곱하면 3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했으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2면 똑같이 풀어야 되거든. 왜 마이너스 2가 나올 때마다 다르게 풀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풀리고 얘도 이렇게 풀리면 난 얘도 이렇게 풀고 싶은 거야. 자, 예를 들면 x제곱이 0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되잖아요. 왜냐하면 루트 0은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0은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둘 다 0이니까 그러니까 얘 빼고는 다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뭐 예를 들면 이것 빼고 다 돼 라는 게 되게
그 중요한 표현이거든. 이것 빼고는 다 돼. 이것만 아니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예외적인 거를 잘 해결을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여지껏 그렇게 풀어왔고 그런 체계와 시스템 안에 넣고 싶은 거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약속을 잘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여지껏 해오던 것처럼 루트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약속을 하면 이 시스템이 완전해질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떤 걸 약속을 하냐면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를 지금하고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쓰기로 하고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은 이게 대칭으로 두 개가 똑같이 있는 거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둘 중에 하나만 잘 정의하면 어차피 똑같은 부호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수를 i라고 정의를 합니다. i. i. 영어 i. 나. 제 아니에요? 아니 i. 나. i. 그러니까 나 i 말고 소문자로 i. imaginary number라고 해서 상상하는, imagine하는 수라는 뜻으로 imaginary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상의 수다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가 이제 허수, 민경이 좋아하는 허수아비 아들 허수, 허수아비 아들 허수인데 이 허수가 이제 허가 가공의 그 허자예요. 허. 그러니까 중국 말로 하면 이제 그 중국 소림사 무술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취권이라는 옛날 영화 있거든. 성룡 나오는 거. 거기 보면 이제 그 취권의 가장 중요한 그 컨셉이 허허실실이거든. 허허실실 알아? 아니 허허실실하다고. 허한데 허이고 실한데 실한데 허가 실처럼 보이고 실이 허처럼 보이는 게 이게 취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 못 싸울 것 같은데 취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피한 거고 피한 것 같은데 쓰러진 거고 때리는 것 같지만 미끄러진 거고 미끄러진 것 같지만 때리는 약간 이런 게 허허실실이거든. 그래서 그 허수야. 이해하기 어렵지. 자, 이게 지금 이 원래 우리가 말하던 그래서 전체 모든 수라고 했던 수 전체는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걔가 이제 실수. It's my mistake 실수 아니고 리얼한 수다 해서 리얼 넘버 실수. 실제 하는 실수. 얘는 가짜 수. 이름은 그래, 이름은.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허수가 가짜거나 가공이거나 없는 수는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근데 수학의 발전 상황에서는 실수와 허수, 리얼과 이제 언리얼, 리얼과 이미지너리로 구별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요거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브릿지.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건너가느냐? 마이너스 1의 루트를 씌운 게 i라고 약속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i라는 수가 있는 거야.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i라는 수가 있는데 i라는 수는 어떤 수냐?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예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은 문자식 같은 건데 i라는 문자가 있어. 근데 그 i는 제곱할 때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성향상 성격상 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i 더하기 2i는 그냥 문자식처럼 하는 거야. i 더하기 2i는 3i야. 3i야. i 곱하기 5i는 5i의 제곱인데 i가 두 번이니까. 근데 i 제곱을 할 때마다 뭘로 바꾼다고?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이제 i 곱하기 5i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은 알겠지?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한데 이제 이게 왜 탄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약간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어려운 얘기 좀 할 거야. 괜찮아? 하지 말까?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게 쉬운 거거든. 그냥 그런 게 있대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궁금할 거거든. 이거 왜 하지? 이거 왜 하지? 막 이러면서 이게 뭔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풀 수는 있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상황은 이래요. 사실은 이게 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가 너무 당연하고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허수, 이제 실수와 허수가 이제 한꺼번에 혼재돼서 들어있는 수를 이제 복소수라고 하거든. 이렇게 실수와 허수를 퉁 합쳐서 이걸 복소수라 그래. 이제 복소 평면에 있는 수라서 복소수라 그래요. 복소는 그러니까 영어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리수가 있었지. 그죠? 무리수가 있었죠. 유리수랑 무리수는 겹치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는 같을 수도 없고 유리수는 유리수고 무리수는 무리수야. 그거 두 개를 모아서 실수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실수 안에는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아닌 수가 있는데 실수 안에는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아닌 수가 있는데 그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 부른 거야. 맞지? 복소수는 복소수 안에는 실수가 있고 실수가 아닌 수가 있어. 그래서 실수가 아닌 수를 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수 전체라고 생각했던 실수가 요만큼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수인 복소수가 있고 이 실수 바깥에 전부 다 허수인 거야. 이해되지?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복소수가 허수가 아니야.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복소수 중에는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렸던 수체계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복소수가 있고 실수와 허수가 있어. 이 실수 안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 이 유리수 안에 정수와 정수가 아닌 분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다시 뭐 소수로 나타냈을 때 성격에 따라서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로 나타나실 거고 정수는 다시 자연수인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 같은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 이제 오늘 요거를 더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허수라는 존재를 조금 더 살펴보고 허수 중에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얘기할 거고 근데 요거 합쳐서 복소수라 부르고 이제 우리의 요 단원의 목표는 복소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가 목표입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사실은 음수도 세상 사람들이 음수를 이해한 게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1700년대까지 음수를 사람들이 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좀 특이하지? 근데 너네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니까 3 빼기 5, 그리고 마이너스 2호 이런 게 튀 튀어나와 버리는 거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음수가 뭔지 되게 이상한 개념이거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하다못해 곱하기라는 거를 얘기한다면 2 곱하기 3이 뭐야?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6인 건 나도 알겠는데 2 곱하기 3이 무슨 뜻이냐고. 2를 3배 한 건데 그러니까 2를 3번 더한 거지. 그러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한 거잖아. 그지? 그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무슨 뜻이야? 2에서 3을 뺀 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라는 게 2를 3번 더한 거잖아. 2를 3배 한 거잖아. 근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뜻이 뭐냐고. 마이너스 3배가 뜻이 뭐야? 그러니까 2를 3번 더한 거의 반대가 뭐야? 그러니까 2를 3번 더한 건데 마이너스 3을 하는 순간 그 뭐야? 2를 3번 뺀 거야? 아 근데 맞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2를 3번 더한 건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한 거지만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그 2를 3번 뺀 거냐? 이거 맞네? 근데 그 맞네가 왜 나오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는 거의 반대 행위가 뭐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2를 3번 곱한 거가 2 곱하기 3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2를 3번 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합리적으로. 이렇게 발명이 되고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맞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제 음수라는 거에 대한 존재나 음수를 우리가 여지껏 다루던 수 같은 수라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3, 400년밖에 안 된 일이고 실제로 이 허수라는 수를 수로 인정하는 거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최신 수학이야 사실은. 100년이면 엄청 긴 세월 같아 보이지만 수학사 전체로 봤을 때. 근데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뭐 헤론 같은 사람, 뭐 2000년 전 사람 같은 사람이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개념을 처음 딱 던지거든. 화두를. 미친 거죠. 같이 살던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 못 하는데 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냐. 근데 사람들이 그렇네 라고 설명 들으면 그럴듯하거든.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게 수라고 말하진 않는 거야. 음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시절만 해도 제곱해서 이거 루트 2 같은 것만 해도 피타고라스 시절에 말 잘못했다가 죽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 피타고라스 제자 중에 선생님 제곱해서 1 제곱하고 1의 제곱 더하면 2인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수비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 한 번 잘못했다 바다에 빠뜨려 죽었잖아요. 피타고라스가 저 새끼 위험한 새끼 이러면서 그래 하여튼 근데 그게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아니면 쉬쉬하고 숨기고 아니면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허수라는 존재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들게 되냐면 사실은 3차 방정식 같은 걸 풀다 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너네들 2차 방정식 풀다 근이 없어요 하고 넘어갔잖아. 그지? 근데 2차 방정식까지는 그냥 그랬거든. 제곱해서 음수되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 계속 없어? 이건 없는 거야. 이건 풀어. 이건 2개야. 이거는 하나 있어. 중근이야.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거는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 없으니까 없다고 해. 없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약속을 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그 다음 한 걸음을 못 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런 거야. 자, 음수부터 다시 얘기하면 음수는 자 이게 원점이에요. 원점에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행위는 대칭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실수라고 하는 수는 자, 요게 좀 이제 실수까지에서의 중요한 행위인데 실수는 수직선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수직선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야. 1차원적으로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이쪽 방향이 플러스면 저쪽 방향이 마이너스고 저쪽 방향이 플러스면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인 거야. 서울 사는 사람들이 부산을 갔다 오는 거는 서울에서 부산을 바라보고 플러스, 부산 서울을 바라보고 마이너스. 거꾸로 부산 사람들은 부산 서울 가는 게 플러스고 서울에서 부산 오는 게 마이너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뭐 이제 그런 것처럼 방향. 우리 겨울이잖아. 영하, 영상. 그럼 0도가 있고 0도보다 온도가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0도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지면, 해수면, 위에 산이 올라가면 플러스, 바다 밑으로 계곡이 파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어쨌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수학에서는 벡터라고 하는 거를 떠올려야지 사실은 설명이 완전하게 되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걸 배우는 건 아니니까 조금 신기한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 있고 우리가 곱하기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곱하기 3은 여기 1이 있는데 이 1의 같은 방향으로 3배를 하면 나오는 거가 1 곱하기 3. 계산을 이렇게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자 마이너스라는 말은 이쪽으로 대칭을 시킨 다음 그쪽으로 3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3. 양수와 음수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그지? 근데 이제 i라는 수가 등장하면서 수가 수직선 위에 다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선생님 요 얘기 잘 기억해야 돼. 실수가 이 수직선 자체야. 그러니까 실수는 수직선에 전부 대응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수 있지? 자연수, 음해정수, 뭐 정수, 유리수, 유한소수, 순환소수, 무리수까지 전부 다 수직선에 찍는 수들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에 찍었고 여지껏 그 계산들을 여지껏 우리가 해왔던 시스템 안에서 한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 그러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게 당연히 그 안에서도 이루어진 거고. 그지? 근데 이 위에 없는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위에 없는 수를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하냐 하면 요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참고 삼아 들어 그냥. 선생님이 너네들이 머릿속에 질까봐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한 번만 듣고 넘어가자. 어? 원래 몰라도 되는 얘기고 모를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선생님 그냥 가볍게 얘기해 주는 거야. 요런 컨셉으로 생각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 네. 근데 i 제곱이 아까 뭐라고 약속을 했다고?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자, 이 i 제곱은 i에다가 i를 곱한 거고 그 앞에 1이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 i를 곱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자고 기하적으로. 그러면 이 실수를 안 배웠잖아요. 어? 뭐라고? 기억 배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하적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 도형에 위에서 놓고 보자. 나는 뭐냐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야. 왜냐 이게 수학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이 될 거야. 야, 근데 아무튼 지금 이걸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설계한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설계한 거야. 그러니까 3을 곱하는 행위는 오른쪽으로 원래 방향대로 마이너스를 곱하는 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 1차원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지? 1에다가 i를 곱하고 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 거잖아. 여기 있는 1이 i를 곱하고 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걸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i를 두 번 곱하면 여기로 가는 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가우스란 아저씨가 가우스 알지? 유명한 아저씨. 어? 가우스라는 졸라 천재 아저씨 있어. 이 가우스 아저씨가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 거를 주창하시고 얘를 가우스 평면이라고 불러. 자기 이름 붙여서. 지난 시간에 그 가우스 이거 가우스. 이 아저씨 수학자들은 어쩜 이름을 이 아저씨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중에 어려운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 너네들 좋아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아저씨잖아. 자, 그래서 가우스 아저씨가 i를 곱한다는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수직선상에서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그냥 몇 배 하고 늘리고 줄이고만 생각했다면 평면적으로 생각해서 회전을 시키는 걸로 컨셉을 잡자. 회전. 그러니까 면이 있고 수직선이 아니라 수가 평면 위에 있으면서 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i를 곱하면 이렇게 90도 돌아가는 걸로 여기 찍는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i를 한 번 더 곱하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i를 세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i. 여기가 플러스 i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i. i를 4번 곱하면 1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i 제곱의 제곱이 i 4제곱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교과서에서 이런 얘기를 못 다루지.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자기들은 대학 다닐 때 다 배웠거든. 그지? 자,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그냥 한 번만 얘기를 해준 이유는 수학에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울 사람들 어차피 배우게 될 개념이고 지금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자공학과 가잖아? 그럼 허수만 해요. 진짜로. 실수가 안 나와요. 그냥 허수만. 이게 이렇게 회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서 나중에 기하라는 단어 배운 벡터라 이런 거랑 상당히 관련이 있고 이론적으로 똑같아 사실은. 근데 그런 수들을 이렇게 수체계 안에서
대수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는 게 상당한 발견이긴 하고,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복소평면, 가우스평면이야. 이건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가우스 까먹어. 자, 그럼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수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야. 이게 수 전체야. 이게 실수고. 그 허수는 어디 있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 말의 의도는 이 수 직선이 수 전체고 이 수 직선을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수라고 말을 한다면 허수는 여기 위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위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거야. 여기 없어. 그럼 어디 있어? 너네들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상상해 쓴 거야. 눈에 안 보여요. 여기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허수가 그냥 그러면 허수면 좋겠는데 얘가 제곱하면 실수가 되는 거야. 얘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또 허수가 제곱하면 실수되는 것도 아니야. 허수가 제곱하면 또 계속 허수인 애도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끝까지 여기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지껏은 눈으로 보면서 풀었기 때문에 수라는 감이 확실하게 있고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걸 다루기 쉬웠던 이유는 실물하고 1대1 대응을 시키면서 개념을 잡았기 때문이야. 사과 2개, 까마귀 3마리 뭐 이런 거. 하다못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 이런 것처럼 실제 현실과 현상과 대응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만 허수부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허수를 눈으로 보고 싶으면 아까처럼 그 가우스 평면을 이용하고 벡터 평면을 써야 되고 또 다른 이론들을 도입을 해야 돼. 근데 그때부터는 또 명확해지는데 지금은 실수만 수직선에 있고 허수는 여기 없어. 그러니까 허수를 다루면서는 이제 요 얘기를 배제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실수에서 중요한 얘기, 제가 수직선과 관련된 얘기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자, 읽어봐. 뭐라고? 대소비교가 무슨 뜻이야? 큰 거랑 작은 걸 비교하는 게 실수의 성질입니다. 왜냐하면 큰 거 작은 걸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거야.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거고. 여기서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것보다 작은 겁니다. 이쪽에 있는 게 큰 겁니다. 그죠? 이쪽이 작은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가 몇인지 알려주지 않더라도 여기가 B고 얘가 A면 A가 커요? B가 커요? 이렇게 물어보면 A가 크다는 걸 당연히 대답할 수 있어요. 맞죠? 맞죠? 허수는 여기 위에 있다고 없다고? 그럼 허수는 대소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허수는 대소비교를 못해요. 대소비교 하는 게 실수 성질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 굳이 강조하는 얘기는 허수는 수직선 위에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처럼 대소비교 할 수가 없다. 허수를 계산하다가 우연히 필연적으로 어떤 경우에 실수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그렇게 실수가 된 이후에야 비교할 수 있다. 맞아? 자, i는 제곱하면 몇이다? i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 자, 그러면 자 2i가 클까 3i가 클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2i가 큰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2i랑 3i는 무슨 수라고? 없어요. 그래, 허수는 수직선상에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2i랑 3i는 누가 클지 몰라요.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뭐야? 그러니까 내 말은 얼마나 배워요? 그러니까 내 말은 대학 가서 자기가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생 모르는 거지. 저는 선생님은 대학 가서 배우셨어요? 당연히 배웠지. 근데 이제 그것도 이 실수처럼 명확하게 대서가 이렇다 이게 약속하는 거니까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가 2개가 있는데 두 수가 누가 더 큰지를 모른다는 게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꾸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 계속. 약속을 그럼 쌤이 배웠을 때 뭐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약속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얘기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써먹고 싶어서
어떤 제약을 좀 가지고 가면서라도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기준,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 아까 제곱해서 음수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씌우고 싶으니까 만드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해.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하거든. 그냥 없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대소도 비교 못 하는 건데 하고 싶으면 만들면 된다는 거야. 이건 정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실수랑 허수도 서로 비교가 안 되고요. 그죠? 그건 알겠어요. 허수랑 허수끼리도 비교가 안 돼요. 실수랑 실수만 비교가 돼요.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말. 자, 양수, 음수. 무슨 뜻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수는 뭐보다 큰 수? 0보다 0보다 큰 수.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라는 말은 0보다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 위에 있다는 얘기다? 수직선 수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양수, 음수라는 용어는 실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영 포함해서요. 양수와 음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애가 0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수가 양수다, 어떤 수가 음수다라는 말 자체가 실수란 뜻이에요. 네. 수직선 위에 있는 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허수는 양수, 음수 없어요. 선생님, 2i가 있고 마이너스 2i가 있을 거 아닙니까? 2i가 있고 마이너스 2i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i는 양수고 마이너스 2i는 음수야? 아니라는 거지. 양수, 음수는 실수라니까? 2i랑 마이너스 2i는 그냥 애초에 허수야. 얘는 수직선 위에 없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단순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실수 수직선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다 작다를 말하는 거는 다른 얘기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2i랑 마이너스 2i는 누가 더 커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겠지 무슨 뜻인지.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이 복소수를 계산하는 것까지만 간단하게 좀 다룰 건데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있었어? 아니요. 괜찮지? 자, 봐봐 이제. 자, 그래서 일반적인 복소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는데 보통 복소수를 Z라고 쓸 거고요. Z는 A 더하기 BI. 자,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A 더하기 BI라는 모양을 가지고 여기서 A랑 B가 실수야, 실수. 그러니까 복소수 전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I라고 하는 애 하나만 정의를 약속을 잘하면 이 복소수 안에 있는 모든 수를 A 더하기 BI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A 더하기 BI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복소수에는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정도의 형태가 존재해. 세 가지. 잘 봐. 그냥 설명할 거야. 뭐 너네들 보고 맞춰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소수는 Z라고 보통 미지수 우리가 X 쓰는 것처럼 복소수라는 수는 Z, Z1, Z2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 미지수를. 자, 근데 Z라는 수를 형태적으로 표현하면 A 더하기 BI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A 더하기 BI라고 생긴 복소수를 크게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B가 0인 경우. B가 0이면 이렇게 A. 다시 말하면 자, B가 0인 경우 두 번째 BI. 이거는 A가 0인 경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굳이 다시 한번 쓰는 거지만 A 더하기 BI. A도 있고 B도 있고. A랑 B랑 둘 다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어. 네. 자, 선생님 얘기 잘 기억해. 복소수는 이 세상의 모든 복소수는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어야 돼. A 더하기 BI. 근데 이 A 더하기 BI라는 수는 크게 나눠보면 세 종류로 나눠지거든. B가 0이라서 A, 그냥 A. I가 없는 A.
그다음에 a가 없는 그냥 bi. 그러니까 i만 있는 몇 i? 몇 i? 또라이? 아니에요. 몇 i? 자, 3. 그다음에 a 더하기 bi. a도 있고 b도 있어서 a 더하기 bi라는 모양이 다 있는 요런. 그런데 이제 요거를 말하자면 얘는 i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가 없어요. 애가 없는 애는 실수예요. 실수는 애가 없어요. 실수는 아직 i가 없어요. 선생님 i가 셋이 있고요. 자, bi 얘는 i만 있잖아요. i만 있는 i는 실수가 없이 몇 i잖아. 이 몇 i라는 수가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컨셉에서 상당히 중요한 i인데 아까 i는 제곱하면 몇이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됐었잖아. bi는 제곱을 하면 b제곱 곱하기 i 제곱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b 제곱은 음수잖아요. 왜냐하면 제곱이 양수일 거고 선생님 여기 조금 a가 b인 경우인데 a가 b이면서 b는 0이 아닌 경우라고 한정을 지어야 되겠다. 그지? 왜냐하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여기 1번에 포함되는 거니까 0이니까 i가 없는 거라서. 그지? 2번은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경우를 한정해서 말하는데 요런 애들은 허수인데 요거 두 개가 다 허수거든? 얘가 실수고 얘를 허수 중에 아주 퓨어한 허수라 해서 순허수라 불러요. 순허수는 특징이 뭐냐면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면서 음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허수인데 제곱 하나 간단히 함으로써 실수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실수는 이제 우리가 제곱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면 실수는 제곱을 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0보다 크거나 최소한 0이었지. 그러니까 실수 제곱하면 음수가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실수가 아니니까 없었다라고 말했던 거고. 근데 이제는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죠. 맞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런 애들은 이제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허수라고 이제 말을 할 건데, 이 a 더하기 bi,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애는 제곱을 하면, a 더하기 bi를 제곱하면 똑같이 이렇게 실수 부분하고 이렇게 허수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해서 이런 모양이 돼. 선생님 금방 말했던 것처럼 복소수의 형태가 무조건 저렇게 생겼거든. a 더하기 bi. 그러니까 모 더하기 모 i. 그러니까 실수 더하기 실수배 i. 그렇게 앞에 이렇게 실수 부분이 있고 이렇게 허수 부분이 있어서 이름도 그래서 여기를 실수부, 여기를 허수부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래서 허수부가 없다? 그러면 실수야. 실수부가 없다? 그거 허수야. 허수인데 순허수야. 근데 실수부, 허수부가 다 있으면 그거는 그냥 허수야. 그러니까 복소수가 아니고 이게 복소수야. 이거 다 합쳐서 복소수야. 복소수에 실수와 허수가 있어. 그중에 허수는 순허수와 그냥 허수가 있어.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돼. 근데 그냥 허수는 제곱해도 그냥 허수가 나와. 그냥 허수는 0보다 커 작아. 아이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는데 내 선생님 오늘 이거 원래 10분이면 주입식으로 끝나는 얘기 일부러 길게 해주고 있는 거야. 자, 허수는 대소 비교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허수를 제곱하면 형태적으로 그냥 또 일반적인 허수가 나오거든. C 더하기 DI 이런 모양으로. 얘는 0보다 커 작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요런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허수는 요렇게 세 종류로 구별이 돼. 요거를 97쪽에 기본 정석 빨간색 있거든. 자, 거기에 표시를 별표를 해 놓으시고 거기 옆에다가 요것만 몇 개만 써놓으면 되겠네. 그죠? a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bi 제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이 0보다 작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일반적인 허수들은 대수 비교를 할 수 없다. 이런 거 정도만 조금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거의 끝났어. 빨리 해보자. 아싸. 7쪽이죠? 네? 97쪽. 97쪽에 네모칸. 괜찮습니까?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설명이 자, 요거 A, B가 실수라는 것도 중요한 거야. 여기에 허수가 또 들어가면 이런 형태랑 또 다른 그러니까 계산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인데 자, 여기에 이제 Z 바 Z 위에 이렇게 줄 하나를 가로줄을 딱 그어. 가로줄을 영어로 바라고 하잖아요. 철봉 바. Z 바를 우리말로 양말한 켤레 할 때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거든. 헐, 완전 이해를 이상해. 켤레 복소수는 얘네들이 짝이란 말이야. 페어야. 둘이 페어거든. 근데 Z랑 Z바는 Z바는 실수부는 놔두고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거를 켤레 복소수라 그래요. 네? 허수만 바꾸는 거예요? 아, 허수부만 바꾸는 거지. 아, 자, 그래서 예를 들면 3 더하기 2i가 있었어. 얘가 만약에 Z야. Z반은 뭐게? 3 빼기 2i야. 뭐 쉽죠? 네. 이게 켤레복소수야. 켤레복소수. 만약에 마이너스 1 더하기 3i가 있어. 그럼 얘가 바하면 뭐야?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3i겠지? 마이너스 1은 가만 놔두고 이제 3i만 부호가 바뀌는 켤레복소수. 100 마이너스 i가 있었어. 얘를 바하면 뭐가 돼? 100 더하기 i가 되는 거야. 32는 바하면 뭐야? 그래. 실수는 켤레복소수를 구할 때 실수는 원래 수랑 똑같은 거야. 허수부가 0이었으니까. 그지? 자, 순허수는 자, 3i 같은 거 바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i가 되지. 그러니까 z 바해서 마이너스 z가 나왔다는 건 순허수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켤레복소수가 요렇게 되는 애야. 근데 켤레복소수는 왜 중요하냐? 원래 복소수 z와 켤레복소 z반은 뭐라고? 뭐라고? Z와 Z반은 더해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가 됩니다. 네. Z 더하기 Z 바하면 BI가 지워지면서 2A가 되니까 실수가 되지. Z 곱하기 Z 반은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의 곱이 되는데 이거 문자식처럼 그냥 하는 거라 했으니까 더하기 빼기면 합차식이잖아. 준엽이가 좋아하는 합차식. A제곱 빼기 BI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 뭐라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켤레복소수는 둘이 곱하거나 더해서 실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짝이야. 그래서 나중에 분모 유리화하는 것처럼 분모의 실수화를 해야 되거든. 루트처럼 분모에 i가 있으면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몇 더하기 몇 i를 만들어야 돼. 그럴 때 이제 합차식으로 쓸 거야. 켤레복소수를. 자, 이제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선생님 숙제를 조금 줄게. 선생님이 이거 그래서 켤레복소수 얘기는 좀 뭐랄까 이게 조금 심오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깊게 할 거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3 더하기 2i라는 애랑 5 더하기 3i라는 애가 있어서
이 복소수 두 개를 만약에 더해보자 하잖아? 그럼 어떻게 더할 것 같으니? 8 더하기 Y. 그럴 것 같지? 그냥 그런 거야. 왜냐하면 i는 제곱하기 전까지는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자식처럼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해되죠? 자, 빼기 3 더하기 2i 빼기 5 더하기 3i는 마이너스 2 빼기 2i 빼기 3i니까 i 이렇게 그냥 문자식처럼 합니다. 이해되죠? 자, 1 더하기 2i 곱하기 3 더하기 i는 wait a minute. 조또마떼 구다사이. 어떻게? please. 그냥 분배법칙 3 더하기 1i 더하기 6i 더하기 2i 제곱. 분배법칙 3 더하기 i 더하기 6i 더하기 2i 제곱. 자, 2i 제곱수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 2는 얘랑 실수로 계산되는 거죠. 얘는 허수잖아요. 그래서 복소수는 지금처럼 계산을 할 때 i가 문자식이었다면은 문자식은 당연히 i가 여러 번 곱해지면 거듭 제곱이 돼서 올라가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얘는 i 제곱이 될 때마다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바뀌기 때문에 거듭 제곱이 올라가도 무조건 1차식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i랑 3 더하기 i를 곱하면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결국은 또 1 더하기 7i 이런 모양으로 실수부, 허수부 이런 모양으로 나와. 이해돼? 자, 나눗셈 해볼게. 1 더하기 2i를 1 마이너스 i로 나누잖아? 나누면 어떻게 하냐면 1 마이너스 i를 분모가 허수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합차식을 곱해. 그래,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야. 분자분모에 똑같이. 그 유리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계산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i 제곱이잖아? i 제곱이 뭐라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2가 되죠. 자, 위에 1 더하기 i, 2i, 3i 더하기 2i 제곱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i가 돼요. 맞지? 자, 모양이 조금 아까랑 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i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표현이 또 되거든.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야.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알면 되는데 바로 i의 거듭 제곱이야. 요거 하나만 이제 알면 끝이야. 그럼 오늘은 계산하는 연습만 좀 해보면 되거든. 자, i의 1승은 몇일까요? i죠. i의 제곱은 뭘까요? 마이너스 1이죠. i의 3승은 뭐죠? 여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i고 i의 4승은 그렇지. 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다 i를 곱했을 때 i 마이너스의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야. 그지? 자, 그럼 i의 5승은? 그렇지. 여기다가 i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가 다시 5승이 돼. 여기가 6승이고 얘가 7승이고 얘가 8승이야. 그럼 얘가 다시 9승이고 10승이고 11승이 돼. 자, 그러니까 i의 n승은 아무리 많이 해도 i의 거듭 제곱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 4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는 거듭 제곱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무조건 모 더하기 모 i 이게 끝이야. 재밌지?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어. 뭐라고? 계산하기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야. 이 수체계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지가 않은 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하고 있었던 수학의
그 연산하는 법칙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어요. 지수법칙이나 뭐 거듭제곱, 곱셈공식, 뭐 인수분해, 뭐 그다음에 지금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루트를 경험하면서 중3 때 연습을 해봤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아까처럼 실수화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100쪽. 네? 오늘 그냥 컨셉 얘기만 좀 간단히 했으니까 100쪽까지 하면 되고, 그다음에 라이트센에 계산하는 것만 간단히 좀 연습해 보는 걸로 할 거고. 네, 나중에 따로 카톡 올려주세요. 그럴게요. 지금 바로 올릴 테니까 페이지랑 해서 올릴게. 네. 자, 오늘 하여튼 수고하셨고, 내일까지 우리 그 시험지 제출하는 거죠? 저는 했지. 기억하고 있죠? 그러시고, 우리 수요일 날 수업 있고, 네. 수요일 날 수업 있고, 금요일은 쉽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할 숙제를 이렇게 선물로 많이 또 줄 테니까,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하여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또 수요일 날 보자.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